계산하고 갈 테니까 천천히들 먹고 가.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회사라도 법인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체다. 그래서 대표가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막 이용을 하면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100% 지분을 가진 그냥 단독 주주이고 내 회사인데 내가 주인인데 카드 좀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자 카드, 개인용, 법인용 카드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번 그 사업자 등록 후 9가지 필수 절차에 대한 영상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사업자 카드는 별도의 그 영상으로 좀 빼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나름 유익한 것 같아요. 구독 박아주시고 집중해 주세요. 홈택스 TV 사업자 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카드 기본 개념인데요. 홈택스에 등록하는 게 그게 이제 사업용 카드입니다. 우리 이제 은행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 내시면 사업자이시네요. 카드 하나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카드 영업을 하시는데 그걸 꼭 발급해야 그게 사업용 카드가 되는 건 아니고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은 기존에 쓰시던 카드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카드 등록을 하시면 바로 그냥 사업용 카드가 되는 거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그냥 자동 등록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요런 상호를 좀 카드에 받고 싶어서 사업자 카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건 쓰지는 않는 거고요. 예. 이 등록을 홈택스에 누락하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라든가 소득세 정리 같은 거 할 때 비용을 좀 불인정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카드사에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이 인식하는 비용과 추가로 이제 엑셀로 업로드한 비용이 되게 커버리면은 조금 세무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사업자 카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 카드를 한번 그냥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개인으로 로그인 하시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장을 선택을 해보면서 인트시 세무회계 가맹거래 쪽으로 들어가셔서 메뉴를 이제 선택을 해도 메뉴 모를 때 그냥 여기 자동 검색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사업자 카드 이렇게 하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최근에 왔던 카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카드를 쓸 때 구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거고 이런 거는 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거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는 거는 현대카드고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입력을 했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 접수를 하면 되는데 제가 동의를 안 했나 봐요. 이렇게 동의해서 등록 접수하면 등록이 되는 거고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용부는 홈택스에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럼 법인카드 쪽은 어떻게 되는지 제 세무법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은 드렸을 겁니다. 법인카드는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이제 카드가 발급되면은 홈택스와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들어가서 빨리 그냥 메뉴에서 하지 마시고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카드 이 메뉴에는 어디를 봐도 등록하는 란이 없습니다. 법인 카드는 별도로 등록하는 란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킹적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카드는 여러 장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카드로 그렇긴 하지만 기장식 이건 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적 사용에 대한 겁니다. 사적 사용은 뭐냐면 정말 개인적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를 사업용으로 쓸 수 있고 그냥 개인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단 이거를 사업용 비용 처리, 송금 처리 할 수 있냐 없냐 여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없죠. 근데 법인카드는 사적 사용을 사용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게 일단은 사적 사용을 하면은 임직원은 이제 상여 관련된 처분이 있을 수 있고 주주라면은 주주 관련 비용이라면 배당 처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인카드는 법인에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근데 개인적 비용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개인이 쓰는 건데 법인 단계에서 카드를 써버리면은 소득세 단계 없이 그냥 비용 지출이 돼버리니까 이 비용은 바로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세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인 법인이면 회사 돈이 또 내 돈이니까 막 써도 되지 않냐 이런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회사라도 법인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체다. 그래서 대표가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막 이용을 하면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100% 지분을 가진 그냥 단독 주주이고 내 회사인데 내가 주인인데 카드 좀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과서적인 멘트로서 그냥 답을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은 대표이사의 별도 지갑이 아닙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럼 누가 나한테 배임을 거는데? 내 단독 주주밖에 없는데. 물론 대표이사가 자기에게 셀프 고소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다른 이사님이나 감사 이런 분들은 충분히 대표이사의 그 법인 자산 유용에 대해서 배임적인 문제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챕터, 다음에는 이제 세무조사 때 단골 패턴이 좀 있는데요. 주말 그리고 밤늦게 쓰시는 거, 여행지, 항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출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대표나 뭐 임원들의 개인적인 여행이죠. 그런 것들. 그런 여행에서 뭐 면세점을 들린다던가, 뭐 명품 쇼핑을 백화점들이 한다던가, 고가 물품을 사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골프나 뭐 레저 비용 같은 거요. 그런 것도 세무조사 단골 조사 항목이고, 본인의 병원비라던가 배우자가 쓴 카드 대금을 법인 자금에서 뭐 대납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대표이사의 사택에 대한 관리비 같은 걸 법인 자금으로 법인 카드로 납부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조금 세무조사 때 단골 패턴이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교육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세무조사 때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제 세무 처리된 그런 비용 쪽을 보니까 제 아이에게도 뭐 학습지 이런 것들이 개인 카드로 긁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법인 카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사용은 했지만 송금 처리, 비용 처리를 안 하면 되는 거겠죠. 절세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통신비 관련된 것들, 휴대폰, 인터넷은 그리고 뭐 어떤 관리비, 상가, 뭐 건물 관리비 이런 걸 꼭 카드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시고요. 중요한 거, 해외 결제는 홈택스를 통해서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별도로 뭐 직접 제출을 세무대리인이 한다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기신다면 카드 정보, 카드사라던가 뭐 카드 비밀번호, 카드 번호 같은 거를 세무대리인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이제 스크래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오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여행 갈 때 렌트카 이런 것도 이제 홈택스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카드사 정보를 세무대리 프로그램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갖고 오면 이런 정보가 오죠. 그리고 요즘 뭐 AI 관련 프로그램 많잖아요. 엔트로픽의 그런 클로드라든가, 제가 또 쓰는 뭐 레피리시라든가 뭐 플라시드라든가 뭐 오픈 AI 뭐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는 해외 이용 금액이란 말이에요. 쓰긴 했지만 홈택스를 경유할 때는 이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에게 카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시던,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제공해 주시던, 그래야 이제 비용 처리가 되고요.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도 과세 기간이면 비용이 당연히 인정되고요. 여기까지는 약간은 이제 절세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내부 관리 측면에서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조금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서인데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내부 회사의 규정 같은 걸 만드시고, 뭐 클린카드 제도라든가 어떤 뭐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부서마다의 용도를 명확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모호한 지출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비용을 쓰다 보면 이게 정말 법인 비용이 맞냐 안 맞냐를 할 때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실 때 언제 누가 누구랑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지 이런 걸 지출 결의서에 문서화를 시키시면 나중에 어떤 세무 챌린지라던가 그런 거에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오늘은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사용,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빠르게 요약을 좀 해보면, 개인 사업자는 쓰던 카드를 홈택스에 그냥 등록해서 쓰면 된다. 별도 뭐 사업자 카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비용이라고 하는 사적 비용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 처리, 송금 처리는 불가하다. 법인 카드는 주의가 좀 필요한데, 상여나 배당이나 이런 소득세 이슈와 더불어 배임 관련 위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지 개인적 이용, 사적 사용에 대한 거는 정말 단골 소재이므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법인 카드는 사용처 등에 대한 사용 기준도 좀 마련해 두시고, 애매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를 통해서 내부 문서를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업자 카드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매출도 잘 올리시고 그에 대한 비용 처리, 사업자 카드로 잘 인정받아서 절세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텍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